지금 파워포인트에 올린 작업들은 이전에 제가 개인전 작년에 했던 자료만 올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도구라는 어떤 자체로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망치나 아니면 인간이 그 문명의 발달이 될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망치라든지 뭐 어떤 도끼라든지 어떤 낫 모든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걸 만들고 그리고 제가 조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 망치 같은 경우에 저하고 한 15년을 같이 했습니다. 이전에 공예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해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미젠트 아트 같은 어떤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미 사용한 도구라든지 아니면 이미 어떤 생명이 있었던 것 그리고 버려진 거라든지 그걸 자체를 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서정적인 제 여행을 통해서 제 작가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그 여기 자그마한 어떤 흑소 조각이라는 형태로 작게 이렇게 표현한 작업들인데 보시면은 뭐 각 작품마다 어떤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뭐 영국하고 뭐 이렇게 뭐 여행 다닌 적이 있어요. 한 2년 정도 프랑스에 갔을 적에 로댕 박물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는 어떤 탑 위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겨울에 보니까 이제 어깨 쪽에 살얼음이 져가지고 이렇게 추위에 벌벌 떠는 느낌인 거라요. 제가 보기에 입던 옷이라도 벗어주고 싶은데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갔었을 때 로댕이 죽은 지 한 100년 넘었을 거고 그 작품이 있은 것도 100년 동안 뭐 추위에 벌벌 떨고 뭐 계절이 바뀌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진짜 자유를 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옷을 주는 것보다는 신발을 신고 자아를 찾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약간 해학적인 이미지들이 좀 있습니다. 좀 장난스럽기도 하고 수학스럽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들을 공동으로 쓰시고 어때? 빨래 방망이다. 좀 지난번에요. 이게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왜 이 도구에 굳이 이렇게 고집을 하세요? 지금 이전에 이런 뭐 도구 자체가 저한테 많이 먼저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얘네들이 다 네. 뭐 톱이라든지 끌이라든지 망치라든지 어떤 도구들 자체에서 그 자체의 어떤 역할만 했었는데 그 역할 자체를 바꾸고 싶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작품적 소재가 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를 시키고 극소 작업이라고 그냥 옆에 뭐 처음에는 기존적인 게 뭐 고등학교 때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거라는 걸 표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에 이렇게 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재밌겠다. 작지만은 거대함의 어떤 극소 작업이지만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 소재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전에는 큰 작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작업들도 다 하다가 이제 이런 작은 작업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물론 헛되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작업들도 있고 지금 이제 집합적인 어떤 그런 약간 뭐 어부제적인 역할도 하고 점카트 같은 느낌도 주고 그런 거를 지금 이제 뭐 또 구성 중이거든요. 이게 뭐 나무 가지도 좀 주워가지고 해보고 저기 보면은 망치라든지 소재들은 엄청 크거든요. 지금 이제 것들이 모여 있어서 같이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도구라는 거랑 그거와 역장된 거랑 뭐 인간의 욕망과 네. 그게 어쩔 수 없이 또 되게 늘 좌절될 수밖에 없거나 네. 뭐 이런 게 사실은 이런 어떤 이 쓸모 있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 요 위치를 이제 전시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재미있게 이제 맞물려지는 부분도 있고 근데 예전에 보면 이제 뭐 아버지의 어떤 뭐 어머니와 뭐 이런 사랑 이야기도 있고 뭐 기다림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뭐 이런 작업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그 안에서 이제 좀 근데 전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도구 자체하고 얘하고는 이야기 자체가 별개죠. 예. 좀 그러니까 폭력적인 결합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어떤 이야기 소재들이 같이 뭉쳤을 적에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다시 또 오히려 풀어져 이런 쪽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또 우연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미디어 작업이나 이런 거는 안 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조금 육체적으로 땀을 흘리는 어떤 그런 작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있고 물론 그 미디어 작업도 어떻게 보면 뭐 힘들게 공들여서 머리를 쓰면서 앉아서 막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냥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땀의 어떤 역할이 틀린 게 아니라 전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 그런 걸 이야기하는 작업이죠. 농촌에 있어서 모르겠는데 텐트 하나 빌려드리고 텐트 치는 거 져서 홍련이다 홍련이. 작품보다 더 좋죠. 진짜 신기한 것 같은 게 이렇게 직접 자주 나와 보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은 사실 그림도 다르고 작업이 좀 다른 것 같아. 또르륵 저렇게 보면서. 유럽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이거 비오 소재로 보면은 털이 잔털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 이뻐. 비 오는 날 보면 진짜 이쁩니다. 이래 탁탁 떨어지는데. 를 잡아낼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사실은 조금 약간 경향이 이 도구를 가지고 그렇죠. 단계가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던지면서 그 하는 행위 자체에서 그 작품과의 저하고의 또 저를 애고적이게 자아적으로 찾아가는 어떤 나로 하여금 나도 질문을 받는 다시, 거죠. 그냥 왜 너는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던지고 도구 자체에서는 질문을 하는 거죠. 저한테. 나도 너한테 질문을 하듯이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이제 같이 감성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작업들에서 보면 인간의 모습이 되게 작게 나타나잖아요. 네. 되게 작게. 네. 그 사실은 그 인간을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넣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들어간다는 것도 제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작은 국소 작업에 대한 사람들이 저한테 또 질문을 던질 수 있게 어떤 질문요? 많은 질문을 던지죠. 왜라는 질문이 제일 많겠지. 그러니까 인간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뭐 먹어야 되는지, 왜 느끼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모든 걸 나한테 물어보고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작가들 자신 자체가